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7번의 순서별 문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처음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글의 내용이냐라고 하는 소재를 좀 잘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There i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No doubt. doubt는 의심인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냐? 데디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 데디아의 내용 보니까 that 다음에 주어로 length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길이라는 말이고요. Some literary works라고 하는 건 문학 작품이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 몇몇 문학 작품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다. 근데 이 길이가 사물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overwhelming이라고 ing를 써야 됩니다. 보어로 압도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일단 뭐 내용 파악은 됐어요. 문학 작품들 몇 개의 그런 길이가 압도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reading, 읽는 것과 또는 translating, 뭔가 번역을 하는 건데 어떤 작품을 읽는 것과 번역을 하는 것은 in class,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after, hour after hour 그래서 뭐 시간 후에 시간 그랬으니까 몇 시간 정도의 표현일 거예요. 몇 시간.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week after week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몇 주 기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수업 시간에서 어떤 작품을 읽거나 또는 번역을 하는 것이 translating 번역이었습니다. 동명사가 주어로 이제 5어로 연결해서 사용이 됐고요. can be 될 수 있습니다. 동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서치어 혁명 다음에 대절이 나왔는데 우리 서치어 혁명 서치어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 명사 나오고 뒤에 대절 나오면 우리 소대꾸문하고 같은 거죠. 너무 뭐뭐해서 주어는 동사하다. 그럼 너무 지루한 경험이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 To open 열기를 외국어로 되어 있는 책을 다시는 열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읽고 또는 번역하는 건데 작품을요, 교실에서 어떤 작품을 읽고 번역하는 것은 몇 시간씩, 그리고 몇 주 기간에. 이것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루한 경험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는 것을. 외국어로 되어 있는 책을, 외국어 책을 다시는 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A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Moreover, 게다가. 이 게다가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앞쪽에 있는 말과 뭔가 조금 더 이어지는 추가의 느낌이 있으니까 이 앞뒤 내용이 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이어지는 느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접속어 때문에. 되어라 있습니다. 자, 몇몇 문학 작품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문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가 되겠고 어떤 특징들이냐면 can be adequately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cannot be illustrated를 연결을 하니까 적절하게 illustrate가 뭐 실증하다, 분명하게 보여주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수 없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llustrate를 이제 설명하다 정도로 의미를 보셔도 됩니다. 또는 뭐 분명하게 보여주다 이 말로 많이 사용되고 뭐 실증하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적절하게 부사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문학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는 short excerpt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 발췌하는 거죠. 발췌 또는 뭐 인용 이런 말일 건데 일부분을 딱 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발췌에 의해서는 일부분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짧은 그런 발췌에 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몇 개의 문학적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가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말. 그럼 이제 이건 뭐냐? 좀 전체로 봐야 돼 라고 하는 느낌의 글인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글은 뭐냐? 뭔가 조금 전체적으로 봐야 돼 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거고 여기 앞쪽에 이제 moreover를 썼기 때문에 여기 앞쪽 내용에서도 이 moreover 앞쪽에서도 당연히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전체를 좀 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evelopment라고 하는 건 뭔가 좀 발달해 나가는 거고 전개해 나가는 건데 plot이라고 하는 건 줄거리
그리고 또는 캐릭터 등장인물. 그럼 줄거리나 또는 등장인물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발달을 좀 전개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스토리를 막 전개 나가는 거. For instance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와 함께냐면 gradual involvement라고 했는데 gradual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인이고요. 점진적인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쭉 진행되어지는 involvement라고 하는 건 몰입이에요. 몰입. 그럼 점진적으로 이렇게 몰입되어지는 근데 어떤 독자의 점진적으로 몰입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줄거리나 또는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발달, 전개 이런 건데 어떤 건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imply란 단어가 이제 내포하다 이 뜻이죠. 내포하다 또는 뭐 의미하다, 내포하다. 자, 앞에 있는 이 몰입을 꾸며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독자에게 어떤 점진적인 몰입,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뭔가 독자에게 제공해주는 점진적인 몰입인 그러한 등장인물이나 줄거리에 대한 어떤 발달, 이런 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는요, unfolding이란 말을 썼어요. unfolding. unfolding도 이제 접는 게 아닌 거니까 이것도 펼치는 거죠. 전개하는 거. 뭐 펼침. 어떤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는 걸 겁니다. complex theme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주제가 되겠고요. complex theme, 복잡한 주제. 근데 뭐를 통해서냐? 자, 여기 이제 juxtaposition이란 말이 나왔는데 juxtaposition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병렬 구조, 병치 구조 있죠. juxtaposition, 병렬 또는 뭐 어떤 병치. 이 병치라고 하는 건 뭐 하나, 둘, 셋, and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A, B, C, and 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쭉 나열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에 대한 contrasting views는 대조적인 견해가 되겠죠. 대조적 견해. 그럼 대조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병치로 나열을 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복잡한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내포를 하고 있는 어떤 독자에게 점진적으로 몰입을 갖고 있는 그런 등장인물이나 줄거리에 대한 어떤 전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체를 보면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간단히 좀 정리하고 갈까요? 자, 여기 있는 스토리는 전체를 읽을 때 의 특징?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전체를 읽어나갈 때 그런 특징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moreover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extract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추출하는 거죠. 원래 뜻은 추출하다 이런 뜻인데 그 뭔가를 추출한다는 게 뭐냐면 발췌한다는 거예요. 아까 위쪽에 살짝 나왔던 단어 중에 이제 excerpt라는 단어 있었죠. 이거 excerpt. 요거랑 같은 느낌으로. 자, 근데 발췌본들이 제공을 한답니다. 근데 뭐를 one type of solution 어떤 해결책의 유형 하나를 제공을 한대요. 해결책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이 해결책이 뭐냐면 앞쪽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있을 때. 여기 위쪽에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너무 지루한 경험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는 또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책을 열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자, 이쪽에 문제점. 어떤 문제점? 전체를 볼 때의 문제점. 전체를 볼 때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해결책. 그 해결책이 바로 발췌본을 보는 것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적인 또 이제 흐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짚을게요. The advantages,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 자, 이런 장점들은요, obvious,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기를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s 이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읽는 것은 주어죠. A series of는 일련의 passage라고 하는 게 어떤 글의 단락을 가리키는 건데 일부분이야, 일부분. 그럼 일련의 어떤 단락 이걸 읽는 것은 다른 작품들로부터 그 몇 개의 다른 작품들로부터 한 덩어리 일련의 그런 단락들을 읽는 것이 produces 생산을 하는데 많은 variety, 얘는 다양성을 생산을 합니다. 그쵸? 뭐 이 작품 조금 읽고 저런 작품 조금 읽고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다채로운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소댓을 쓰게 되면 그래서 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갖게 되는데, 굉장한 찬스, 어떤 기회를 갖게 됩니다. 뭐 하는 기회냐? 모노토니라고 하는 게 단조로움이에요, 단조로움. 단조로움을 피할 그런 기회를, 굉장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하니까 단조로움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서 또 여전히 근데 주고 있대요. 이제 배운 학습자들에게 뭐를 주고 있냐? 테이스트라고 하는 게 어떤 취향 또는 어떤 맛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이고, 뭐에 대한 맛이냐면 작가의 특별한 어떤 플레이버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어떤 맛 또는 뭐 묘미 이런 말로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작가의 특별한 어떤 묘미, 이거에 대한 맛을 독자들에게 여전히 주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뭐 하면서냐? 여전히 주면서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적어도 최소한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어떤 작가 한 명의 특별한 묘미에 대한 맛을 제공을 해주면서 단조로움을 피하는 그런 굉장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잠깐 멈춰놓고 A, B 단락에 있던 내용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접속어를 썼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참, 반면에란 말을 썼다라는 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나오는 글이 서로 이제 대조되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 Who is only exposed to, 단지 노출되어지는, 어디에 노출되어지냐면 요거 bite sized라고 했는데, bite는 한 입 베어 무는 거고요. size는 크기고요. 이 chun크라고 하는 게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그럼 대충 무슨 말일까요? 한 입 크기에 딱 베어 물을 수 있는 덩어리라는 건데, 이게 가리키고 있는 말이 뭐냐? 뭔가 좀 짧은 글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짧은 글. 짧은 토막의 글. 자, 그러면 또 짧은 글에 노출되어진 그런 학생은요. 그 다음에 결코 갖지 못할 겁니다. 뭐를? satisfaction, 만족감을요. 뭐에 대한 만족감을?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자, 아는 것에 overall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이죠. 전반적인 패턴. 뭐의 패턴? 어떤 책의 패턴. 어떤 책의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부분적으로만 봤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afterall은 결국, 드디어, 마침내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만족감이냐? Most of us seek. 대부분의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만족감인데, 뭐 할 때인데? 우리가 읽을 때, something, 뭔가를 읽을 때, 우리의 자신의 언어로 읽을 때. 자, 외국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모국어가 등장한 거예요. 모국어.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짧은 글을 읽을 때 이때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서 전체를 읽을 때에 대한 만족감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선 뭔가 조금 우리말로 전체를 읽을 때의 만족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글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자, 우리가 이제 너무 길어지는 압도적인 글의 문학작품에 어떤 그런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면서 교실에서 막 몇 시간 몇 주씩 그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지루한 경험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로 책을 다시 한번 여는 걸 원하지 않게 만드는 문제점이 생길지도 몰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췌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발췌 뽑아내는 거. 이것이 한 가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자, 여기 이제 1번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1번 뒤에 계속 이어서 그 장점들이 뭐냐 명백해. 다른 작품들의 한 일련의 어떤 단락들을 읽는 것이 다양성들을 교실에서 발생을 해주고,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한 기회를 갖게 되죠. 단조로움을 피하는. 그리고 여전히 주는데 학습자들에게 어떤 한 작가의 특별한 묘미에 대한 적어도 그러한 맛은 좀 줄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짧게 보는 글을 보다 보니까 반면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 요 단어가 핵심이에요. bite sized chunk라고 하는 단어가 짧은 토막의 글 덩어리에 노출되어진 그런 학생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패턴의 어떤 책에 대한 전반적인 패턴을 아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지는 못하게 되거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그런 만족감이긴 해. 뭐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 전체를 읽을 때 그 만족감에 대한 얘기를 딱 한 다음에 게다가
또 전체를 읽을 때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부분이 3번으로 이렇게 딱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또 내용 보시면서 그 해결책에 대한 제시를 했던 부분 첫 번째, 해결책에 대한 부분 됐죠? 그리고 반면에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짧은 글만 읽게 되면 그때는 전체를 읽을 때 만족감에 대한 게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읽을 때의 어떤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게다가 더 있지. 괜찮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은 그렸으면 다시 직접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B, C, A가 흘러갔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B 다음에 C 다음에 A로 연결되고 있는 3번으로 답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7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